제가 이제 당 대표 선거에 이제 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총선에 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점을 그 지역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을 이제 운영을 해서 당정 간의 협의를 잘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적인 운행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2020년 21대 국회 총선을 잘 치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평상시에 당의 소통 구조를 잘 만들고 또 당을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재정치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드보이 귀환이라는 표현은 뭐 피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걸 피하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세대 개초라는 거를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죠. 정책 내용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면 그게 세대 교체가 되는 거지, 그 나이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상 지금 세대 교체 얘기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쉽게 느끼는 거고요. 불출마한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당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앞으로 이제 그 여야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미묘한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치를 하게 되면 자꾸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가 있어서 이제는 재정치가 아니고 정말 당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정책이 그 사회에서 뿌리를 내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구체적인 플랜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은 앞으로 당이 20년을 잘 가려면은 원오프 그 정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정당은 되게 오프상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원의 구성원들도 되게 그 단순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SNS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온라인으로 입당한 권리당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만 가까이 되고 약정당원도 한 170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무브원처럼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일상적인 그 정당 활동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선거구제하고 개헌은 뭐 거의 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각제로 하는 나라에서는 그 중대 선거구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대통령 직선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되게 소선거구제를 많이 하죠. 정부 안은 4년 연임 그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저희 당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당은 명확한 입장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뉘앙스로 봐서는 그 내각 책임제나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 정도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라서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뭐 총선은 불과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만 그럼 도입할 수 있겠는가, 이건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문실장 발언은 그분의 옛날 직함을 얘기한 것이지 지금 대통령한테 문실장이라고 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분이 그 수석 비서관을 하거나 아니면 비서실장을 할 적에 당정청협의회 할 때 그분이 참석하셨다는 얘기지, 누가 이렇게 왜곡해서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지금 대통령한테 문실장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청와대 이제 비서진이나 내각의 이제 지역 안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 인사를 할 적에는 그 탕평 인사라고 해서 여러 분야별, 그다음 지역별, 또 세대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더 적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균형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당에서도 여러모로 이제 당정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챙기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국회만이 아니고 정부도 특활비가 있고, 법원에도 특활비가 있고, 여러 이제 공공기관에는 다 특활비가 있는데요.
저도 국무총리할 때 특활비를 써본 사람입니다. 예, 대개 이제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특활비를 아주 불가피한 것은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을 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은 특활비가 남용되는 일은 없어요. 영수증 첨부한다는 것도 그것도 별 의미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주 나쁘게 말하면 그 영수증을 과다하게 이제 금액을 높여서 발행하는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예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현금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것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면 전부 언제 어떻게 썼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 특활비도 쓰는 용도를 그렇게 카드에다가 내장을 해가지고 그 카드로 쓰도록 하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요즘에 얼마나 있습니까? 꼭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은 점심값 먹고 10,000원짜리도 카드를 끊잖아요.